여론조사로 만나보러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 자고 멸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수.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 킴입니다. 아 제가 광고가 나간 줄 알았어요. 예. 광고를 하나하나로 더 틀어가지고 저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마트 상품권을 팍팍 드리고 싶은 이 마음에. 저는 저희 덕분에 광고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예. 설마. 그게 아니었군요. 그래도 아닙니다. 그럴 리가 그럴 날이 없고. 올 겁니다. 예. 중요한 방송 하기 전에는 항상 광고가 나가잖아요. 맞아요. 예. 자 오늘 저 할 일이 저 요거를 좀 짚어봐야 돼요. 야 이게 저희가 여론조사 원래 전문 코너잖아요. 이 여론조사 전문 코너임을 저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사. 요걸 좀 짚어볼 건데 하나씩 좀 볼게요. 배 소장 일단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의혹입니다. 읽어드리면 명태균 씨가 대선 1년 전부터 PNR이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모두 50차례인데 이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1위로 나온 것은 무려 49번이다.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근데 겁니까? 이제 아니면은 지금 턱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요지는 뭐냐면 대선에 영향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이 공정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 내용이거든요. 뭐 결국은 그렇겠죠. 그렇죠. 이제 그건데 중요한 건 이제 첫 번째로는 PNR 여론조사가 50차례 실시를 했다면 이게 일단 공표된 거지 여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표되지 않은 조사는 또 공표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 조사는 정당에서 이제 당에서 전략용으로 이용한다든지 이런 뭐 그럴 경우에는 수 있지. 예. 공표하지 않는 조사입니다. 그런 조사의 경우에는 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이 50차례가 다 공표된 거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먼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려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수사를 해야 될 정도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뭐 조작이 일어난 혐의가 있다면 징후가 있다면 그건 수사를 해야 될 사항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시기 다른 업체들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가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 PNR이라고 하는 조사로 인해서 대선의 결과가 좌지우지됐다. 예. 다른 조사까지도 영향을 받았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뭐 그건 그 당시에 사실은 사람들이 PNR의 결과를 의식을 해서 밴드웨거닝 이른바 이제 역마차 현상입니다. 네. 그런 영향을 받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예. 아니면 우리가 더 좀 공신력이라든지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한국갤럽이나 또는 방송사 여론조사들 통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지 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결정적으로 대선 결과를 좌지우지했는지 이건 다른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대선 자체가 조작됐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고 예. 일단 PNR이라는 회사가 공표한 조사가 있다면 그 공표한 조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진행됐는지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 부분은 우선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요 50개가 다 공표용인지 아니 미공표용인지 두 개가 섞여 있는지는 좀 확인을 그렇죠.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그 공표용이든 비공표용을 차치하고 한 특정 여론조사가 한 후보에게만 계속 유리하게 나오는 거 이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가능은 할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일단 조사 방법에 따라서 당시 예. 대선 여론조사가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자 잠시만요. 방금 저희가 50개 박찬대 네. 대표가 얘기했던 거 다 공표용이라고 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어쨌든 네. 예. 그 당시에도 보면은 전화 면접을 하느냐 ARS를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고 전화 면접을 하는 대표적인 조사가 한국갤럽이랑 NBS거든요. 여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선 결과가 좀 많이 나왔어요. 예. 살짝 더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좀 예. 기울어져 있을 정도로 물론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근데 리얼미터 등의 ARS 조사에서는 좀 반대 현상 윤석열 후보 쪽이 많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었고 PNR도 ARS 쪽인데 PNR도 이제 뭐 평이하게 보면
뭐 그 정도로 볼 수도 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거는 어떻게 전부 다 이기지?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론적 가능성으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당시에 접전 양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미세하게 여론조사 방법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다 나올 수는 윤석열 후보가 다 이기는 걸 나올 수는 있겠죠. 다만 그나마 좀 이제 그래도 근데 왜 전승을 할 정도일까라고 했을 때는 앞서서도 지적이 됐었던 하우스 이펙트. 예. 이 여론조사 기관의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조사 응답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쪽 성향으로 인식돼 있느냐. 일종의 밴드웨건 효과구나. 그런 효과도 뭐 있었을 수 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조금 더 의심을 해보자면 이거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전반적인 의심인 건데 예. 표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가. 물론 이게 공표를 하는 여론조사고 이런 경우에 표본으로 장난질 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인 의문도 있긴 있지만 일단 의혹 수준에서 예. 표본 문제를 또 제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표본 샘플링이나 또 질문지 구성에 명태균 씨가 영향을 미쳤다면 또는 명태균 씨가 지시한 사람이 조사기관에 영향을 줬다면 그건 심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뉴스토마토나 노컷뉴스에 나온 이 기사 내용만 놓고 보면은 자, 그걸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 이제 뉴스토마토하고 노컷뉴스가 명태균 씨의 당시 대선 후보 경선 때 미공표용입니다. 이거는 미공표용 여론조사에 있어서 여론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정황을 보도를 했는데 일단 뉴스토마토 거는 뭐냐부터 하나씩 볼게요. 이게 2021년 9월 29일 녹취입니다. 그러면은 한참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있을 때거든요. 자, 지금 저 대화 내용은 저희 유튜브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자신의 회사에 있는 여론조사 담당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춰갖고 여성하고 맞춰가지고 곱하게 해가지고 한 2,000개 만드이소. 윤석열을 좀 올려가지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수이소. 그 젊은 아들 응답하는 개수 올려갖고 2, 3% 홍준표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 명태균 씨하고 이 강모 씨와의 통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자, 전문가의 배 소장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연령별 지역별이 거론된 것은 뭐냐면은 이른바 이제 여기서 누군가에게 지시를 냈다는 것은 예. 어떤 연령대가 많이 포함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60대나 70대 이상이 많이 포함되고 또는 지역도 가령 이거는 이제 홍준표 당시의 경선 후보와 윤석열 경선 후보라면 좀 더 유리하게 나오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령 수도권이면 수도권이고 영남이면 영남. 그 지역을 더 표본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이제 강혜경 씨는 회계 담당자인가요? 그렇죠, 그죠? 실무 담당하는 그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갔어요? 4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는 제가 추측컨대는 이게 자동응답 조사의 실경비일 거예요. 전화 비용 정도. 그래서 그 정도인데 40만 원이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걸 보면은 아주 샘플링 구성을 이렇게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구성이라기보다는 빨리빨리 이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수준대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뭐 이런 여론 조작이에요? 아니면은 조작까지는 아니고 왜 우리 저 여론조사 이렇게 뭐 마사지 한다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합법, 이거는 제가 뭐 이제 김수민 평론가 설명하기 전에 인구 비례 할당이 아닌 정해져 있는 할당이 아닌 이게 만약에 이제 공표용이 아니라면은 미공표용이라고 공표용이 아니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결과를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끔 결과를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컨설팅을 해줬을 가능성이 그럼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 이 기사를 100% 우리가 다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령별 또는 지역별 남녀 성비를 손을 댔다. 그럼 정확하지 않은 조사예요. 그런 조사가 바로 조작된 조사입니다. 아, 정확하지 않은 조사의 가능성은 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일단 미공표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공표용이면 밴드웨건 효과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렇죠. 공표용인데 여론조사에 장난쳤다 그러면 이 조사를 한번 띄워가지고 언론에 한번 쫙 타면은 응답자들이나 시민들한테 심리적 영향을 끼쳐가지고 저 집이 되는 집이네 이런 거. 예, 그때부터 쫙 이제 일어나는 일종의 주가 조작 같은 네. 통정 매매 같은 이런 것인데 근데 미공표용이다. 네. 저는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미공표용인데 또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할 때도 기분 좋으라고.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준비를 하면 모의고사 같은 걸 풀어보잖아요. 찍어서 맞춘 거를 다 표시해 놓습니다. 별표로.
그래서 틀린 걸로 쳐요. 일단 찍어서 맞추면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왜 내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굳이 결과를 좋게 만들 이유가 무엇인가? 네, 후보 여기서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후보 기분 좋게 해가지고 같은 편입니다 우리. 예. 이런 거 더 잘 보이려고 예. 이랬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조사였다면 전제하에서 예. 그러면 또 심각한 거죠. 정치 문화에 심각한 왜냐하면 이거는 오히려 신뢰할 수 없는 조사이기 때문에 물리쳐야 되고 이런 조사를 하는 사람이 퇴출돼야 되는데 그래요. 예. 예. 자, 배 소장. 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내부용, 그러니까 미공포용, 어떤 후보 내부 캠프에서만 쓰기 위한 미공포용 여론조사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 전혀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미공포용이라 정확한 데이터를 줘야 된다. 전략적으로 미공표용인데 후보자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이유는 후보자가 설사 이 선거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지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컨설팅을 해줘야죠. 왜 지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는지 무엇이 약점인지 그때부터 이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인데 미공표용인데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서 일부러라도 만약 이대로의 어떤 설명이 기사 내용이 사실대로라면 그렇게 왜 했을까는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노컷뉴스 거 볼게요. 이거는 2022년 2월 28일 녹취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거 본선 투표일 바로 한 일주일 정도 그렇죠. 전이네요. 네. 이 역시 명태균 씨하고 이제 미래항공 연구주간 A 씨와의 통화인데 연령별 득표 명태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령별 득표율을 하면 더 60세나 이런 데 다 올라가재 윤석열이가 그거 계산해 갖고 넣어야 돼요. 요 얘기거든요. 이거는 또 조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미공표 여론조사를 직접 관여를 했다. 그리고 대선 본선인데 대선 투표일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뭐 후보자한테 그만큼 이제 안심시키기 위한 용일 수도 있을 테고 또는 자기가 이야기하는 어떤 컨설팅에서의 내용의 설득력을 더 얹기 위한 추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지는 몰라도 예. 이것도 보면은 이 노컷뉴스의 내용을 보면 실제 연령별 가중치 또 2030을 줄이고 5060을 늘린 두 가지 버전이 작성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어떤 컨설팅이 아니라 예. 다른 좀 전략적이라기보다는 정략적인 어떤 컨설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예. 그 목적으로서 어떤 두 가지 버전을 가지고서 어떤 버전을 보여주면 내가 설명하는 내용들에 더 설득력을 얹을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각 계층별로 할당된 표본의 크기가 있고 근데 사실 전화에 답을 하는 것은 좀 각 계층에서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수치를 맞춰주게 돼 있는데 근데 그것 자체로도 일단 가중치를 두는 것 이것도 보정이 너무 좀 과하다 이러면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연령대별 투표율까지 또 감안해가지고 또 가중치를 둔다? 이런 이제 가중치를 뭐 배 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겹겹의 가중치를 두는 거 이런 것은 여론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는 거죠. 가중치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표형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기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60대 70대 이상은 잘 조사가 되는데 특히나 이제 20대 여성의 뭐 특정 지역이다 충북 지역이다 잘 안 잡히겠죠. 3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2명까지는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몇십 퍼센트는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100%가 3명이면 적어도 뭐 70% 80%는 채워야 된다. 이 기준이 있어요. 예. 근데 그 기준을 공표형은 충족시켜야 되는데 미공표형이라고 해서 뭐 충족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겠죠. 자, 미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에 그러면 캠프 내에서나 또는 당내에서 그냥 공유하고 후보도 보고 본부장도 보고 당 대표도 보고 이래도 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는. 그럴 수 그거는? 있죠. 왜 그러냐면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전략용이니까. 내부용이니까 그렇죠. 설사 이렇게 좀 약간 조작성이 있는 거라 근데 하더라도 그 미공표형도 미공표형 조사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당에서 실시한 조사인 경우에는 네. 미공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붙는 경우 또는 뭐 학술 연구를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미공표용일 수 있다. 그런 이제 기준 이것도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나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미공표용은 뭐 가령 이제 민주연구원이나 당의 여의도 연구원 같은 데서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이제 전략 보고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전략적으로 맞는 전략이었냐, 후보한테 도움이 됐냐, 당에 도움이 됐다는 차치하고더라도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기했던 건 공표용이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큰 문제인 건데 지금 오늘 노컷뉴스하고 토마토 보도 나온 거는 미공표용이라고 하니까 설사 조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무슨 네. 법적 정치적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선거에 영향을 끼쳤느냐 네, 여기에는 그런 미공표니까 뭐 없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다른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직업윤리 뭐 이런 거? 예, 왜 이런 조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런 조사를 보고를 정치인이 왜 받느냐. 네. 예, 정치인이 정상적이면은 이게 왜 조사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명태균 씨 관련된 여론조사 좀 하나 보죠. 최근에 이런 주장했어요. 2021년인데 뭐 하여튼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당시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얘기입니다. 자, 명태균 씨 주장이에요. 본인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미션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번도 못 이기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도록 판을 짰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이 국민의힘 쪽의 단일화 협상자였던 성일정 의원은 모두 터무니없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수민킴 이거 네. 가능한 얘기예요? 명 씨의 주장? 본인이 미션을 받고 네네.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도록 판 짰다는 게? 근데 여기서는 뭐 여론조사를 건드려 가지고 네. 오세훈 후보가 잘 나오도록 만들어서 그걸로 판을 짰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사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1차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때 국민의힘 경선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룰이 굉장히 절대적이었어요. 룰. 예, 그때 나왔던 얘기가 역선택 방지 얘기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을 거르지 않고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 사실 오세훈이 더 미워요, 나경원이 더 미워요 이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을 안 한 지 꽤 됐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막 그때 빠루를 들고 이렇게 패스트트랙 안건에 저항하고 광화문 집회 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싫다는 거죠. 그럼 민주당 지지층을 끼워서 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룰의 문제인 건데 그럼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의 경선 룰을 만드는 데까지 개입을 했단 말이냐. 이 부분은 글쎄요 명태균 씨 아니더라도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나온 것일 텐데 그 명태균 씨가 움직였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개인 의견으로 오세훈 후보가 유리하려면 룰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뭐 정치판에 접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명태균 씨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걸까? 예, 그거는 본인 그 생각 그 다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서 됐다라고 하는 예, 그렇게 맞추기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또 2021년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당시에 이준석 1위 만들기는 명태균 씨가 도운 결과다. 결과는 승복하는데 돌이켜보니 여론조사 이상한 점이 많았다. 이준석 의원은 여론조사 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보니까 요거거든요. 이준석 후보 당시 후보가 처음 2등에서 1등으로 올라선 PNR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의원은 결과를 미리 알았던 걸로 보이는 유튜브 방송이 있다. 저 명태균 씨하고 모종의 공모를 했으니까 미리 안 거 아니냐. 이게 나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쟁점은 뭐냐면은 국민 여론조사 비율 자체가 뭐 절반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 국민 여론조사에서 얼마나 차이를 내느냐가 핵심인데 실제로 그러면 PNR 조사만 이준석 당시에 대표 후보가 앞서는 경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또 이준석 당시에 이제 대표 후보에게 뭐 조언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한두 번 실시한 걸로 해서 이준석을 대표로 만들어줬다. 이거는 뭐 지나친 과장된 주장이겠죠. 짧게 하나 더 있어요. 남성 표본이 70% 내외로 너무 높다. 그리고 응답률 3.3% 조사를 토요일 저녁 1시간 50분 만에 끝냈다. 이상하다. 요거 나 의원 주장인데 이건 어떻게 봅니까? 이 조사는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남성 표본이 70% 내외로 되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공표한 조사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남녀 비율이 한 우리가 유권자들이 한 50% 되니까 그 차이가 크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뭐 55대 45든지 이렇게 되는 거지. 예. 70%가 만약에 되는 조사 결과 표집 결과가 나왔다. 예. 그건 잘못된 조사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미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